안녕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보이스피싱 사기가 없어지는 그날을 기다리며 단 한 명이라도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유튜브 보이스피싱 백신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회복 6회 시리즈 중 5편으로 수사 절차 또는 형사 절차 진행 중에 범인이 가족 또는 변호사 등을 통하여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먼저 보이스피싱 감경은 합의가 제일 중요하다는 점과 방조범 합의는 가족이나 지인이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요청한다는 점. 세 번째는 피해금 회복에 유리한 합의는 언제 하여야 하는가. 네 번째는 합의가 갖는 의미와 합의 금액, 범위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방조범도 처벌하고 상습법 규정도 적용되며 피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하는 경우 경합되어서 가중처벌하게 됩니다. 장량 감경은 전과 여부, 가담 경의, 나이, 성향, 가족 구성원, 반성문, 탄원서, 수사 협조 여부, 자수 여부 등이 있습니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가장 중요한 감경 사유입니다. 방조범 합의는 당사자보다 가족이나 지인이 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요청한다면서요? 방조범들이 총책에 받는 돈은 피해 금액에 비해 아주 적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합의는 여력이 없는 범인보다는 가족이나 지인 도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합의하는 경우 일부 금액을 받고 향후 피해 금액을 회복하겠다는 특별 조건을 첨부해서 작성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방조범들은 피해금의 20% 이내로 합의 요구하는 사례가 많고 가족들이 피해금의 50%로 합의 요구하면 나름 성공한 사례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합의하는데 주의의 조언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형사사건의 경우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범인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합의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만나기를 허락하거나 연락이 닿는다고 하더라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해서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요. 범인이 전달하는 합의서에 무작정 서명하는 경우 피해금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포기하는 내용에 합의하는 불리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음에 아주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실 때 합의서 작성 내용은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서에 명시적으로 여러 가지 조항을 추가함이 당연합니다. 처벌보다 피해금 회복을 먼저 원한다면 경찰 수사 때부터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해야 하나요? 피해금을 빨리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경찰 수사 단계부터 합의를 원한다고 확실하게 의사표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에게 피의자 측에서 합의 제안이 오면은 피해자 연락번호를 알려주라고 하는 것이 피해 복구에 빠르기 때문이지요.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하지 않았다거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연락을 주어도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피의자 측에서 피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되므로 경찰에서도 연락처를 공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범인 측에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해코지할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거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범인은 운이 없어 체포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많고 나름 억울함과 처벌 두려움이 함께 상존하므로 상습범이 아니라면 합의해서 빨리 끝내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심정이라고 합니다.
범인에 따라서는 합의를 요구하면 범죄를 인정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무죄를 주장할 계획이라면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합의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피해자, 피의자 모두 감정이 예민해서 대응 태도 등 사소한 것 때문에 보이스피싱 피해 합의 금액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재산을 잃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므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을 하여야만 합니다. 합의 시기에 따라 피해 보상액이 많이 달라지나요? 구속수사로 진행되고 있다면 구속기간보다 짧은 징역형이 나오게 되는 등 복잡한 상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형사 공판 절차로 빠르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피해금 회복에 관심이 많은 피해자에게는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요. 구속 생활을 경험한 범인은 자포자기 심리와 징역 생활 적응 심리가 작동해서 합의 금액이 점차 낮아지거나 합의에 관심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단순 방조범일 경우 실형이 나오더라도 2 내지 3년 정도이고 총책에 받은 돈이 적었다는 현실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범인 입장에서만 말씀드리면 수사기관 신고 전에는 신고하지 않고 수사 중이라도 검찰 불기소 처분을 받고 싶고 재판이 시작되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범인이 구속되었다면 합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범인이 구속 상태에서 합의가 갖는 의미는 앞으로 살아야 할 형의 일부를 돈으로 탕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범인이 일단 구속된 경우라면 피해자는 보다 강한 협상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형 자체가 수개월 정도로 짧거나 재판 중에 가해자가 살아야 할 형의 절반 정도가 지나갔다면 피해자의 협상력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벌을 받지 않거나 감형될 중요 양형인자는 처벌 불원서 또는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검거되는 보이스피싱 범인들은 전달책, 인출책 등 방조범이 대부분입니다. 중국 등에 있는 총책에게서 이들은 적은 금액을 받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합의금으로 제시하는 금액은 피해 금액의 절반에도 많이 못 미치는 금액이 대부분이지요. 합의로 받지 못한 금액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지만 민사소송하면서 피해자 과실 부분이 상계될 수도 있고 승소 판결이 있더라도 강제 집행할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피해자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합의할 생각이 많다면 범인의 경제 상황도 합의 금액을 정하는데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여러 명이면 한 명이 합의되었을 때 다른 피의자 측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올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대면 편취 범인이 합의 요청 시 형사만 피해 금액의 20%, 민사, 형사 모두 할 때는 피해 금액의 50%로 합의 제한이 왔다면 나름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건을 철저하게 분석한 후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돌려받고 싶어요. 피해금 회복 제6-6편의 내용은 무엇인지요? 제6-6편은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하고 민사 강제 집행을 통한 피해금 회복 방법입니다. 코로나19 감염되지 않도록 건강 조심하시고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금 회복 방법 동영상을 함께 하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